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칼로지 미츠리가 사연삼 아카자와 러브라인이 있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츠리 아카자가 상인일 코쿠시보를 퇴치하고 무장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전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타마의 마지막 발기질로 무잔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자 피할대 검사들은 드디어 무잔을 해치웠다며 서로 껴안고 눈물을 찌었고 미츠리 아카자 역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아카는 드디어 케이조의 원한을 모두 풀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미츠리는 아니요, 아직 케이조의 바람은 이루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고 아카야는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했죠. 그의 미츠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살짝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내가 뭔가를 실수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피할대 검사들은 아카자와 유시로 타마요 쪽에 나가와 그들을 둘러싸게 되었죠. 아카야는 또 설명을 해야 하는 건가? 하며 살짝 긴장을 했는데 피할대 검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무잔을 되찾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피할대 주들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무잔과 싸우는 모습에 적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아카자와 타마요는 굳이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후 우베야시키 카가가 죽은 후 피할대 당주가 된 우베야시키 키리아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아카자와 타마요 역시 함께 싸워준 것에 대해 명예 피할대원으로 임명하게 되며 모두에게 합당한 보상금과 더불어 피할대 해체를 선언하게 되었죠. 주들은 이대로 이렇게 피할대가 해체가 되었지만 우린 영원히 동료라며 경조사가 생긴다면 꼭 불러달라고 말한 뒤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츠리는 그 길로 서류도장에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쿄로가 미츠리를 따로 불렀고 쿄로는 미츠리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무장을 퇴치하게 되면 말하리라 다짐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너를 여자로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했죠. 그의 미츠리는 엄청나게 당황하다가 언제부터 그랬었냐고 물었고 쿄로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며 하지만 귀할대 주로서 책임이 있기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츠리는 그런 거였으면 빨리 말하시지. 쿄로씨는 참 멋진 분이시지만 지금 제 마음에는 다른 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그때 한쪽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쿄로는 알고 있다고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전한 것일 뿐 꼭 그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며 나는 너와 그를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미츠리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뒤 아까 소리가 났던 불숲으로 가 거기서 뭐하세요 아카자씨? 라고 물었죠. 아카는 주섬주섬 몸을 일으키며 날씨가 참 좋네, 잠깐 산책하러 나온 것뿐이야 라며 머리를 극저였고 미츠리는 방금 제 이야기를 다 엿들으셨죠?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게 엿들으러 간 것은 아니고 어쨌든 쿄로 그 녀석 감히 너를 좋아했다니 보는 눈은 있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을 돌렸죠. 미츠리는 아카자에게 이제 피할대도 해체하게 되었는데 케이조씨의 바람을 이뤄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운을 띄웠고 아카야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케이조가 했던 말 중에 자신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것 바로 서류 도장을 이어받고 코유키와 혼인을 해달라는 거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미츠리는 서류 도장은 이미 낡아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고 코유키의 몸은 죽었지만 같은 영혼인 제가 살아있으니까 뭐 라고 했죠. 그 아카야는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죄인인 내가 그런 행복을 손에 쥐어도 되겠느냐고 자신 없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츠리는 그의 주먹으로 아카자의 면상을 부려가렸고 아카야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미츠리를 바라봤는데 미츠리는 그 죄인은 방금 제가 후드를 패버렸으니 괜찮아요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 주먹을 맞자 예전 자신이 방황하며 싸움만 하고 있던 범죄자였을 때 케이조가 자신의 도장에 들어오라고 했고 죄인인 자신을 집에 들여도 되겠냐는 물음에 죄인인 너는 아까 후드를 패버렸으니 괜찮다고 했던 그 장면이 회상이 되었고 모녀가 정말 똑같구나 라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의 미치는 제가 너무 세게 때렸나요? 눈물까지 흘리다니 라고 했고, 아카야는 아파서 온 게 아니야, 눈을 맞아서 그런 거라고 라고 했죠. 그때 타마의 고양이가 그 둘에게 다가갔고, 아카야는 타마야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나 보네 라고 하며 함께 타마의 아지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타마와 유시로는 뭔가 핑크빛 기류가 흐른 것처럼 보였고, 유시로는 무장과의 싸움 이후 타마요님께서 나를 남자로 봐주시기 시작했지 라고 늠름한 척했고, 타마요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분들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라며 어둡고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자, 유시로는 넵! 이라고 하며 곧바로 입을 다물었죠. 타마요는 드디어 혈기가 인간이 되는 약을 개발했다며 이미 임상실험까지 성공해 지금껏 보살피고 있던 여러 혈기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아카자에게 이 약을 먹고 인간이 되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난 미치리와 함께 태양 아래서 살고 싶다며 비록 인간이 되면 영원토록 살지 못하겠지만 죽은 뒤에는 또다시 태어나 미치리의 환생을 찾을 것이고 그때 또다시 사랑하면 되기에 그야말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런 아카자를 보며 참 로맨틱한 분이시네요. 꼭 둘이 영원한 사랑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약을 건네주었고, 아카야는 비로소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미치리는 인간이 된 아카자의 손을 잡고 칼로지가로 가게 되었고, 엄마 아빠 약속한 대로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라고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미치리의 부모는 딸이 데려온 신랑감을 격하게 반겨줬죠. 그들은 그 후 귀살대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소류도량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 재건하는 날에 맞춰 아카자 미치리는 혼이 나게 되었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소 생소한 조합인 아카자 미치리가 러브라인이 되는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쓴 가상 시나리오 중에서도 탑10 안에 드는 애정 있게 쓴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너스로 제가 많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매번 영상마다 이런 캐릭터도 넣어주세요, 저런 캐릭터도 넣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주제 추천 댓글보단 그날의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주제 추천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시나리오를 딱 완성해 업로드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저 다른 주제를 해주라는 댓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한 게 뭐가 된 걸까? 이분들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떤 가게에서 신제품을 내놨는데 신제품을 보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보단 빨리 다른 제품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엄청나게 김이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 한동안 댓글을 아예 안 읽으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익숙해져서 주제 추천 댓글은 쓱 스쳐 지나가며 감상평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감상평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의 댓글을 보며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 추천 같은 경우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 애니를 즐기는 저로서도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지 않은 작품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거나 만화를 보지 않았거나 가상 시나리오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라는 이유에서 하지 않은 거죠. 본인들에게는 최애 애니이고 인기 애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취향이 안 맞아서 안 본 작품들이 있겠죠. 그래도 꾸준히 계속 만들다 보면 언젠가 종덕이님들이 원하는 작품과 콜라보가 될 수도 있으니 보채기보단 느긋하게 그날의 가상 시나리오를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를 쓸 때 예를 들어 이번 아카미치 러브라인 편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미치리와 이어졌던 오바나이가 불쌍하다, 오바나이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한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 탄지로는 어딨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작을 각색한 가상 시나리오다 보니 사실상 제가 작가가 된 셈이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인물들은 작품에서 배제가 된 상태가 됩니다. 애초에 오바나이는 이 세계관에서는 미치리를 좋아한 적이 없었고 탄지로 동기들도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이 된 거죠. 사실 길카 원작이 만화책 분량에 비해 인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나 다 각자 매력을 가진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을 매번 다 낑겨 넣어서 서사를 부여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되기에 컨셉에 따라 몇 명의 주요 캐릭터만 선정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일 때
주연 캐릭터들의 서사와 어울릴 만한 캐릭터를 선정해놓고 그 위주로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너프와 버프 설정도 소년 액션 만화 형식의 주인공 서사를 따라가게 만드는데 먼치킨의 캐릭터가 오더라도 한 방에 무전을 찾아 죽여버린 것이 아닌 기본적인 액션 만화의 구성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예를 들어 손오공이 와서 그냥 지구를 부셔버리고 끝 이런 느낌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저로서는 최대한 실제 있는 만화 스토리처럼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치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에 따르는 것처럼 그 어떤 캐릭이라도 다른 세계관에 갔으면 곧바로 끝판왕을 대체해버릴 힘이 있는 캐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작품의 서사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기칼 말고도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소한 작품이 나왔더라도 너무 경계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맨날 귀칼만 하다 보면 그 전개가 너무 뻔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 귀칼 한번, 체인소맨 한번, 주소레저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예전에 짧게 만들었던 작품들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장편 시나리오로 몰입감 있게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벌써 이 채널도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해야 할 컨텐츠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에필로그와 후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